안녕하세요. 하초 이야기 운영자 엔토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주말 귀농해서 이 터전을 가꾼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확한 얘기하면 2018년 5월 25일이니까 1년하고 하루가 지났네요. 그래서 2018년 5월 25일 날 여기 잔금을 치르고 제 소유의 등기 신청을 하고 여기 내려와서 이제 이 하우스도 만들고 한 그 날입니다. 그래서 감회가 새롭고요. 또 1년을 되짚어보는 제 나름대로의 소견이나 뭐 기타 소감이랄까요? 그런 부분을 좀 구독자님들과 함께 좀 제 얘기도 드리고, 또 한번 그동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평가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성과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뭐 제 짧은 그냥 소견으로 뭐 이렇게 한번 구독자님들한테 얘기할 기회를 지금 갖고자 지금 늦은 밤에 지금 이렇게 그냥 연못가에서 이렇게 야간에 하게 됐습니다. 오늘 26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여직 일하고요. 마무리하고 평상시 같으면 이제 서울로 올라갔을 텐데 오늘은 그냥 여기서 한번 자보고 내일 아침에 이렇게 올라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이제 한번 이렇게 아침에 올라가는 적은 없었어요, 1년 동안. 근데 좀 피곤한 게 좀 아침에 가면 좀 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봄을 지나서 여름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날씨도 푹해서 뭐 잠자리도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또 늦게 내일 아침에 가는 그 시간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여유롭게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이란 그 시간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짚어 보면 참 내 나름대로 굉장히 멀다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내려와서 했고, 또 나름 굉장히 힘도 들었고, 또 시행착오도 많았고, 여러 가지로 또 어려운 고비도 많았고, 또 위험한 일도 몇 번 있었고, 또 참 1년 동안의 과정들이 머릿속을 스쳐가는 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그래서 쭉 돌이켜보면 작년에 이제 여기를 계약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동영상을 찍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상당히 흥분돼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꿈꾸던, 진짜 한 15년 전에서부터 꿈꾸던 이 시골, 그러니까 생활이 현실로 이렇게 다가오니까 상당히 들떠 있었고, 기대도 많았고 즐거웠고요. 나름 굉장히 행복했죠. 그래서 막상 이제 그거는 하나의 그냥 다가올 어려운 과정을 예측 못한 하나의 나만의 생각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이제 막닥뜨리고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현실은 냉혹했고요. 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좌절도 했었죠.
때로는 좌절도 했었고, 때로는 더 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내 자신이 강해져 있는 것 같고요. 또 몸도 조금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또 뭐 침도 맞고, 뭐 먼저도 일전에도 뭐 말씀드렸듯이 뭐 그 돌 쌓고 뭐 이런 게 뭐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만 가지고 이걸 다 가꾸려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여기 내라서 이런 감독이라도 하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상황이 돼야 하는데, 그건 아니고 일요일마다 오는 특성상 그 일전에도 애로상을 말씀드렸듯이 인부들이 없어요. 첫째, 일요일날 노니까. 그리고 뭘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뭐 철물가게 가서 뭐 샌드위치 판넬을 사더라도 못 삽니다. 다 노르니까. 그래서 어떤 때로는 막 이제 평일날 막 부탁해서 사정사정해서 이제 좀 한 번만 좀 단락해서 이런 샌드위치 판넬 갖다 하고,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다 돈으로 해결하고 뭐 인부를 사서 하려면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내가 시간적으로 그렇게 여유롭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래서 뭘 서울에서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해오는데 서울에서 준비할 게 있고 또 여기 내려와서 준비할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일요일 날 못하는 게, 이렇게 구입을 못해서 그 작업을 못하는 게 첫째 굉장히 많았고요. 이제 이게 농막을 질 때 얘기예요. 이제 농사야 뭐 씨앗 뿌리고 뭐 이렇게 그 모종 갖다 심고 하면 되니까 그거는 미리 준비하면 되잖아요. 근데 농막 지면서 글쎄요, 뭐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뭐 하기 쉬운 말로 뭐 컨테이너 하나 놓고 하지, 그렇게 하우스에다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몇 년을 쓸지 저 농막을. 근데 쓰는 동안 내가 손길이 가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 않게 꾸며 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작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뭐 쉽게 컨테이너 놓고 하다가 안 되면 철수하고 뭐 예를 들어 귀농 접어버리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쉽게 가지 않고 내가 어렵게 접근을 하면 할수록 이거는 내가 앞으로도 계속 이게 어렵게 여직 해왔는데 해야지 하는 뭐랄까요, 나름 이제 내 자신의 이제 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서울서 내일은 다음 주에는 뭘 꾸며야겠다, 이런 하나의 즐거움. 뭐 낚시를 좋아하면은 낚시터 가서 뭐가 어떻게 어떤 고기를 잡을까, 이런 상상 속에서 일주일을 즐겁게 보내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일요일, 이제 다음 주 일요일에는 뭘 해야겠다, 그 즐거움.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하우스에다가 간단한 시설을 이렇게 하게 됐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막상 이제 작년을 그렇게 한 7, 8월 한 9월까지 그렇게 농막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짬짬이 이제 뭐 상치도 심고 뭐 이제 김장배추도 심고 했지만 특히 뭐 얽매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뭘 심어서 뭘 이렇게 해보겠다는 거를.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한 8월, 9월, 이제 10월 가까이까지 이루어졌고, 이제 겨울에 이제 여기서 화목난로도 났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겨울에 내라도 좀 따뜻하니 좀 온기가 있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공구창고라든가 샤워시설 이런 걸 해놨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겨울에 좀 이제 돌담도 쌓고 연못도 만들고 뭐 이렇게 나름 저쪽 그 연뿌리 심을 그 연못도 파고 또 감나무도 옮기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해놨는데, 이제 그 제일 문제가 그 풀이에요. 풀. 사실은 그 풀이 너무 많이 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매주고 이렇게 좀 똑소리 나게 농사를 져야 하는데, 그 오늘도 느낀 건데 너무 풀이 많으니까 그 동네 어르신들이 이게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나름 걱정이 돼요. 서울에서 뭐 와서 땅만 사놓고 저렇게 잡초만 그냥 여기저기 하고 뭐 이게 뭐 왜 땅 사가지고 저 모양으로 저렇게 방치하나, 이런 그런 그런 어르신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오늘도. 근데 제가 이 땅을 저는 그랬어요. 한 500평, 많으면 조금 길면 아니면 300평 최소 이 정도의 땅을 원했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이 땅하고의 거래 관계이기도 한데, 이 땅을 지금 필지가 2필지, 3필지, 4필지예요. 4필지. 그러면 대지도 있고 전답도 있고 논도 있어요. 논이에요, 저게. 근데 밭으로 활용하니까 저 밑에 거는 이거를 그러니까 묶어서 파는 거예요. 묶어서 파시는 분이 따로는 못 팔겠다, 이렇게 묶어서 살라면 사고 아니면 말으라 해가지고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게 사게 된 거예요, 이걸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땅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저 집터 저쪽 거 그냥 이렇게 조금만 사서 했으면 제가 일요일만 내놔도 깔끔하게 좀 가꿀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누구를 이렇게 좀 농사를 짓게 하려고 해도 요즘 시골에 농사 질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는 다랑쥐 밭이잖아요. 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농기계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힘이 든대요. 그래서 안 되고, 작년에 콩농사를 했던 분이 이제 5년 계약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5년 계약을. 그래서 내가 5년 이전에 내놓을 건데 그러면 5년 동안 내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데, 더 고민이 많아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게 저거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고민도 많고, 또 이제 그 노타리 치는 뭐라고 그러죠? 이제 그 기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관리기라고 하나요? 뭐 관리기 같은 걸 사서 이렇게 파헤쳐서 이렇게 하고는 싶어요. 근데 오늘 그 고민을 했어요. 어디 관리기 놀 때를 차라리 하우스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가볼까, 이런 생각까지는 지금 접근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과연 일요일마다 와서 이 관리기로 이걸 글쎄요.
그거는 경험이 제가 없기 때문에 관리기를 산다고 해서 해결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와 있으면 제가 좀 뭐 어떻게 해결을 해보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게 풀 제거하는 뭐 약 있잖아요. 그게 잡초 제거하는 농약을 뿌려서라도 해볼까 이런 고민들이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거는 싫어요. 근데 뭐 오직하면 그런 생각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올해 특히 가물어서 뭐가 되는 게 없어요. 사실은 올 2월 말서부터 대추나무 사다 심었고, 또 3월 초에 뭐 과실수들, 뭐 사과나무, 뭐 또 대추나무도 추가했고, 벌나무, 뭐 꾸지뽕, 뭐 또 헛개나무, 뭐 뭡니까 또 뭐 심었죠? 뭐 앵두나무도 심고 뭐 많이 심었어요. 그게 묘목을 큰 걸 심지는 않고요. 2, 3년생 접목한 걸 다 심었는데, 대추나무는 결론적으로 한 50도 심었어요. 근데 지금 지금 사른 게 한 10개 될까요?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 지금까지 싹이 안 나면 뭐 죽었다고 봐야죠. 감나무도 또 지금 한 3-4그루 심었는데 그것도 싹이 안 나고 있고, 사과나무는 싹이 났어요. 그리고 앵두나무도 났고, 또 일부 뭐 벌나무나 약초나무는 났는데 이렇게 감으니까 타버렸어요. 그래서 저 밑에 보니까 그것도 반 정도는, 벌나무도 몇 그루 심었나요? 한 50그루, 60그루 심었네요, 벌나무를. 근데 그것도 반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렇게 이렇게 묘목산 비용이 한 120 들어갔어요. 이리저리 어찌 됐건. 근데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요. 그 시행착오가 내가 있구나. 왜 그러냐면 이 물을 주고 이렇게 어제는 아니 그렇죠. 금요일날 갔군요. 금요일날은 그 묘목 제가 과천 화훼집화장 가서 묘목 파는 데 가서 좀 뭐랄까 뭐 살 게 있었어요. 일부러 간 건 아니에요. 뭐 가서 뭐 하소연하면 뭐 그 사람들이 뭐 답변 뻔하죠. 관리 잘못해서 죽었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러저러하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갔는데 많이 죽었다 그랬더니, 아니 올해 비도 안 오고 하는데 물을 자주 주셔야지, 물 자주 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서 주긴 주죠 그랬더니, 글쎄요 뭐 답이 뭐 뻔하죠 뭐. 그래서 그냥 다른 것만 사가지고 왔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묘목 심는 걸 성급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차라리 뭐 그냥 1-2그루씩 조금만 심고 귀농해서 이제 조금 더 많이 심어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고 이랬어야 하는데, 뭐 심으면서 할 줄 알았죠 저는. 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나무를 뭐 누구 못지않게 잘 키우는 사람인데, 뭐 이 옥상에서 가져온 분재들이나 뭐 화초들이나 이건 다 살았어요. 근데 묘목이나 이런 과실수나 특종 작물이라고 표현하나요? 그걸보다 뭐 대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또 여기 기후에 맞는지도 모르고,
여기가 보니까 이게 바닷가가 저쪽에 멀리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추워요, 여기가. 이게 서울에서 제가 철쭉꽃을 피는 걸 봤는데 여기는 안 펴요, 와서 보면. 그럼 서울보다 더 춥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야간에. 그러니까 이게 기후에 맞는 여기에 맞는 그런 과실나무나 이런 걸 심어야 하는데 그게 좀 제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저기 감나무들을 저쪽서 너무 촘촘하니 있는 걸, 감나무들을 제가 겨울에 작년 11월 달에 옮겼네요. 11월 달에 옮긴 거 감나무 대추나무를 옮겼는데 감나무는 두 그루가 죽었어요. 큰 게. 그리고 한 그루는 감나무 살고 대추나무 한 그루 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너무 촘촘하니까 뭐 떼어내긴 잘 떼어냈는데 결론적으로 큰 나무들이 살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적은 묘목들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저거 다 잘라버려야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연못을 판다든가 또 그런 부분들도 나름 이제 구상을 잘해서 이렇게 해놓긴 했어요. 근데 막상 올해 작년에 이 5월 달에 와서 보니까 작년 내내 이 물이 흘렀어요. 이게 5월 달에도 물이 이렇게 내가 땅 개화가 오니까 물이 저쪽으로 흐르더라고요. 쭉 흘러서 여기가 이렇게 건수가 아니고, 이게 또 동네 어르신들이 여기 우물터라고, 옛날에는 여기서 뭐 빨래도 하고 물 길러다 이 동네가 다 먹었대요. 그래서 건수가 아니고 상시 1년 내내 나오는 물이구나 하고, 이걸 작년 가을까지 나왔으니까요. 이걸 이 연못들을 다 팠죠. 근데 저 밑에 끼따랗게 된 연못은 물이 계속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물어도 물이 마르질 않습니다. 근데 일부 조금 마르긴 해도. 근데 여기는 지금 물이, 이쪽은 지금 지하수를 모다를 돌려서 채워야 차고요. 저쪽 부분은 조금씩은 차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근데 연못은 잘 만든 것 같아요. 뭐라도 하나 똑소리 나게 해야죠. 그래서 연못에서 지금 연뿌리 심은 것도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이솔 이렇게 쭉 많이 심었어요. 바이솔 여기도 심고 여기도 심고 계속 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사토 토양이 너무 좋아요. 이게 이렇게 바이솔을 심어 보니까 이 바이솔이 진짜 이렇게 예쁘게 잘, 아주 실하게 잘 지금 그 뿌리를 내려서 지금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땅에 바이솔 키우기는 너무 좋아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내일 올라갈 때 마사토를 여기서 좀 퍼다가 가지고 가서 서울에서 화분에다 놓고 번식하는 데 좀 쓸 건데, 이 마사토가 저쪽서 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좀 앞으로 이제 저는 바이솔이 이제 제가 많이 꿈꿨던 부분들, 바이솔 여기다 천국을 만들겠다는 그 계획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앞으로도 충실하니 한번 뭐 이렇게 힘들더라도 계속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글쎄요, 뭐 이제 일단 뭐 앞으로의 일들이 뭐 제가 지금 계획 세운 대로 다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그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또 내년 이맘때 또 어떤 변화를 제가 이끌어낼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창조적으로 한번 연구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뭐 좀 인사가 지금 늦었는데요. 너무 저한테 고맙고 힘이 되고 많은 부분들을 제가 정보를 얻고 하는 게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구독자님들이 다 뭐 잣나무를 좀 심으세요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근데 뭐 소나무를 좀 심으세요 했는데 소나무는 성공적이에요. 근데 여기는 잣나무 심을 곳이 아니에요. 잣나무는 한 그루도 안 살았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잣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물을 줘봐도요 되질 않아요. 근데 소나무는 지금 잘 크고 있어요. 소나무를 한 100두 가까이 조그만 소나무들 많이 심어놨어요. 근데 풀이 많으니까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모르는데 살긴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앞으로도 여기서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서 좀 구독자님들의 기대에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뭐 많은 격려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요나 뭐 구독을 많이 해주셔서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1년을 즈음해서 또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릴 겸 또 제가 뭐 부족한 게 너무 많죠. 이렇게 농사 짓는 거는 사실 그 영상 보시면 뭐 초보라는 게 느껴지실 거고 왜 저렇게 하지 하는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지금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는 입장이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좀 더 이제 연구하고 나름 좀 더 이렇게 발전된 내 자신이 좀 이렇게 좀 농사의 노하우가 좀 쌓이는 그 시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이해하실 수 있는 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저는 힘을 얻어서 좀 여기서 나름 좀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밤이 이제 늦었네요. 너무 길게 말하는 것도 좀 실례일 것 같고 해서 이만 마무리를 하고요. 이 바이소를 많이 심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님들 혹시 이쪽에 지나가시는 길이 있으면 들리실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바이소를 많이 번식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또 혹여나 오셔도 실망스러우실 거예요. 뭐 아직은 뭐 딱히 뭐 제가 뭐 이렇게 뭘 해놓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가까운 데 계시면 한 번씩 놀러 오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화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으로 구독자님들한테 영상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